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저에 대한 추측을 빠르게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제가 요즘에 조금 바빠가지고 영상을 오늘 좀 몰아서 찍고 있거든요. 오늘 지금 영상 이거 3개째 찍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차근차근 편집이 돼서 올라가겠죠. 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건데 나에 대한 추측 읽기 뭐 이런 것도 유튜브에서 많이 하잖아요.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.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그 댓글 내용에서 다 발췌를 한 건데 첫 번째, 눈물이 없을 것이다. 저 수도꼭지예요 여러분. 좀 참을 수 있으면 참으려고 하는데 잘 안 참아지기도 하고 눈물은 되게 많은 편이에요. IQ가 높을 것 같다.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검사를 했을 때 136인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승부욕이 강할 것 같다.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쟁하는 걸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. 어렸을 때부터도 경쟁 구도에서 뭔가를 해야 되면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심하게 받았어요. 그 정도로 저는 경쟁 구도를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못 견뎌하는 타입이고 그걸 되게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승부를 해야 되는 타입이잖아요. 그럼 저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그런 성격이 어렸을 때는 더 심했고 나이가 들면서는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. 그리고 꼭 이겨야 되는 순간이 아니라면 져줄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스스로 상처받지 않게 다치지 않게 몸이든 마음이든 그렇게 좀 조절을 하게끔 바뀌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길 수 있다면 이기려고 하는 타입입니다. 제가 또 외국 생활을 했으니까 외국인 남자친구가 많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데 주위에서도 되게 새롭게 알게 된 지인들이 은근 이거를 궁금해 하더라고요. 외국인 남자친구랑 사귀면 어때? 뭐 어쩌고 그 이상의 막 스토리들을 막 궁금해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외국에서 생활을 할 때도 브이로그도 찍어서 올렸던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또 그런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사실 길거리에서도 막 영상 찍고 가고 있는데 막 저한테 말을 걸고 뭐 나는 누구라고 하는데 넌 누구니 이러면서 엄청 대시를 많이 받았어요. 길거리에서부터. 그리고 뭐 어학원에서도 집 가는 길까지 막 쫓아오던 그런 사람도 있었었고 외국인들한테 꽤 인기가 있는 타입은 맞는 것 같아요. 저도 동양적인 외모다 보니까 나이 많은 외국인 교수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저를 많이 괴롭혔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회는 정말 많았다. 그리고 그걸 뭐 이용하는 동양인들도 있더라고요. 주위에 보니까 막 교수가 막 그렇게 할 때 그걸 좀 받아주면서 뭔가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의롭고 발라야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아기 때 훨씬 더 그런 마인드가 셌기 때문에 그래서 일절 그런 거는 제가 허용하지 않았고 좀 헤프게 막 그런 거를 좀 안 좋아했어가지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야지 만나시잖아요. 근데 저는 가벼운 마음이 그때는 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친구 그 이상으로 외국인을 상대해 본 적은 없습니다. 저한테 엄청 꽂힌 애들이 많았었거든요. 외국에 있을 동안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매력을 느낀다거나 걔들과 같은 생각을 한다거나 그냥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되게 예쁘다, 남자인데 예쁘고 멋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저는 일단 외국인에 대한 이질적인 느낌이 조금 있나 봐요. 잘 지내긴 잘 지내고 친한 친구들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있지만 저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뭔가 좀 이게 이질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이상을 생각을 들게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. 이 정도면 답변이 됐죠?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따지거나 막 기준이 높거나 그러지 않았어요. 외모를 보는 것도 그렇고.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에 대한 취향이나 제가 생각하는 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해지니까 아무래도 남자 보는 눈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다시 독일에 가고 싶으실 것 같다. 한 번 더 한 1년 정도는 또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. 실제로 만나면 완전 다른 성격의 사람일 것 같다. 그럴걸요? 일단 저는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.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또 저처럼 이렇게 직업군 자체가 목소리를 사용을 하는 직업군일 때는 당연히 목소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. 근데 뭐 평상시에 강아지들이랑 놀 때 친한 친구들,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그냥 본투비 약간의 애교가 있는 스타일이어서 목소리도 훨씬 애교스럽고 뭐 말장난이나 뭐 이런 것도 가끔 칠 때도 있고 다쳐오면 뭐 괜찮아? 아팠지?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전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.
있거든요. 그러니까 왜 다쳤어? 조심하지. 이렇게 얘기하는 타입이에요, 저 같은 경우는. 그래서 그런 걸로는 성향이 영상에서 볼 때랑 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대충대충 살자 이럴 때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.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. 그렇다라고 믿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감정에 대한 기복이 저는 원래 심했던 사람인데 그걸 잘 컨트롤한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요즘 시즌에는 좀 달라져야겠다고 느낄 만큼 감정 정리를 하는 게 요즘은 좀 쉽지는 않아요.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 한 적 있는데 때때마다 그 감정을 추스리거나 다스리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한 기간 동안 저를 굉장히 잘 컨트롤했던 그 방법이 지금 통하지 않아서 다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세우고 라이프 스타일을 드디어 바꿀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감정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. 책을 읽으면서 주말을 보낼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한때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책을 읽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에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정적인 활동보다는 그래도 동적인 활동을 더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책을 보기보다는 좀 더 동적인 활동을 하려고 해요. 책보다는 시각화된 것들을 좋아해요.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더 선호를 합니다. 저는 공주처럼 부유한 집안에서 고생 없이 자랐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제 영상을 많이 안 보신 분인 것 같거든요. 제 영상에 대한 저의 스토리를 안 보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보통은 하시더라고요, 보니까. 근데 저는 한때는 부유했지만 전반적으로 보통의 가정에서 살다가 집이 또 쫄딱 망하는 뭐 그런 것까지 또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돈에 대한 뭐 강박이라든지 뭐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.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겠지만 돈을 아껴보려고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? 핸드크림 이런 거를 이제 머리에 바르기도 하고 누가 선물로 준 핸드크림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정도로 머리 관리는 해야 되겠고 이러면서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하루에 뭐 한 끼만 먹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일주일에 뭐 아무튼 굉장히 적은 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돈 있잖아요. 교통비나 이런 것들 그 딱 최소한의 돈을 쓰고서 일주일에 딱 1,500원 정도 쓰고 살았던 기간도 꽤 있었고요. 네, 그 정도로 저는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했고 공주처럼 자라지 않고 아빠한테 맞으면서 자랐습니다. 좀 모순이 있죠.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저를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저를 되게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서 체벌을 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이렇게 좀 모순이 있는 집안에서 자란 케이스다. 그래서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힘들었다. 돈이 엄청 많을 것 같다. 현재 기준이죠. 잘 모은 편이기 때문에 일도 많이 했고 모은 것도 잘 모은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취미는 많은데 그 취미를 다 즐기면서 살진 않아요. 뭐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는데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를 좋아하는 마음이 80%면 실제로 이행하는 거는 10% 미만이거든요. 이 정도로 삶과 좋아하는 것에 괴리감이 큰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다 하면서 살지는 않는 타입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현실적인 타입이라고 점점 더 저를 그렇게 평가하게 되네요. 좋아하는 게 한 20가지 있다. 그러면은 한두 개 정도 하고 산다라고 보면 되겠어요. 이런 거 보면은 좀 더 좋아하는 거를 많이 해버릇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너무 현실적으로 사니까 인생이 더 재미없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. 취미를 좀 더 많이 넣어야 되나? 내 삶에 있어서. 매일 운동을 할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매일 운동하지 않습니다. 일주일에 아예 안 할 때도 있고요. 뭐 3달, 4달 안 한 적도 있고요. 정말 안 할 때는 아예 안 해버릇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면서 그래도 몸이 찌뿌둥하니까 나가서 걸으려고 하는 거 뭐 일주일에 2번이라도 뭐 수영 갈 수 있으면 수영 가고 헬스 갈 수 있으면 헬스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매일매일 의무감을 가지고서 하는 타입은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좀 유동성이 있는 상태예요. 규칙적인 생활을 할 것 같다. 저는 아주 불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전체 틀은 비슷하지만 그 안에서 제가 선택적으로 컨디션에 따라서 매우 조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지켜서 딱 하는 타입이지만 그 외의 것들, 조절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조절을 하는 그런 유연한 생활을 하는 편이에요. 마지막 질문인데 90년생일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여러분
오늘 저에 대한 추측 풀어지셨나요? 저 90 아닙니다. 나도 90 하고 싶다. 그러니까 많이 어리게 보시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당연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수업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더 나이가 많더라고요. 추측 읽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